안녕하세요. 소라멘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술 단일 레이드 특성과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세팅입니다. 템랩은 633.8에 도달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무기는 이제 제작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승천 장식을 발랐고 손목도 징조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네루비안 강화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쐐기랑 같이 겸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쐐기에서는 이제 이 제작 단검이 아니라 신화 무기를 착용을 하잖아요. 639짜리. 거기다가 찬란한 힘의 권위를 바르기 때문에, 시면의 권위를 발라야 되는 이제 무기 특성상 제작 단검에다가 승천 장식을 하고 시멘의 고온이 마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루비안 장식까지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금빛 문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대체를 못했고요. 이거는 이제 세게 다닐 때랑 레이드랑 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내루비안 장식을 입에 장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허리, 등짝 뭐 아무개나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손목이 제일 그 템랩이 낮아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신을 가가지고 슈레키를 이제 저렴하게 득을 했고요. 신화템은 지금 머리, 어깨, 허리, 바지, 신발, 손가락 이렇게 있습니다. 방패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영웅템 풀업이고 계속해서 이제 금고에서 신화 까고 그리고 신화 레이드 다니면서 제 장비를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캐릭터 하나를 거의 졸업급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시즌 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탱도 거의 지금 쓰기 탱이 잘 안 구해지거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그래서 탱도 좀 다른 캐릭으로 병행을 하면서 시즌 말기를 좀 보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첩보단장 영웅은 아무래도 첩보단장은 신화로 좀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는 어 다음으로는 이제 보석 세팅, 마법 세팅, 영화 음식 준비물 이걸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세팅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능력치 180일짜리 그리고 보석 종류당 치명타 효과 0.15% 이것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에 구멍 2개, 씩 뚫고 목걸이에다 구멍 2개 뚫고요. 그다음에 허리, 머리, 손목 이렇게 구멍을 더 추가적으로 뚫을 수가 있는데 금고에서 구멍 뚫는 게 이제 하나밖에 제가 아직 못 구해가지고 허리밖에 못 뚫었습니다. 그리고 마블을 알아보면은 마블은 이제 다 3단계로 이제 해도 충분히 돈이 괜찮죠. 근데 이건 제가 영웅템이어가지고 아직 3단계까지는 안 발랐고요. 이게 반지 마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화템으로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아직 반지는 하나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화 위주로 세팅을 좀 해서 특화가 지금 57%가 됐고 가속 26%, 치명타 21%입니다. 그리고 유연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마부는 이제 단일일 때는 심연의 권위가 제일 좋고요. 심연의 권위가 이제 암흑 마법을 추가적으로 입히는 거죠. 광일 때는 이제 찬란한 힘의 권위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가슴 마부가 수정의 광이 이제 3단계, 그 바지 마부가 이제 실타래 지능 3단계, 체력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은 수호자의 행진 3단계. 이게 수호자의 행진이 체력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거는 꼭 빼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는 이제 특화 반지 마부를 했고요. 등짝은 그리고 손목은 광역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이제 결정화된 증강이론, 그리고 무기는 알가르 만화기름 3단계. 요새 가격이 좀 내려가가지고 3단계 준비하셔도 됩니다. 300골 정도 하죠. 그리고 뭐 음식은 보통 공대장이 446짜리 이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음식을 깔아주긴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해산물 소금구이, 치명 특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영약은 이제 절제된 특화 영약 위주로 마셔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취향껏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생존하고 싶을 땐 유연, 뭐 가속이 좀 빨라서 좀 무빙하고 싶을 때는 가속, 또 치명이 좀 많이 필요한 이제 광 상황에서는 세게 해서는 공격성 영향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르게 발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물약은 3단계가 워낙 비싸가지고 2단계로 여러 개 이제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 갈 때는 보통 저는 100개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굴살이 기쁨은 이제 절제된 물약하고 쿨을 공유해서 못 쓸 때가 있긴 한데 세게 해서는 좀 쓸만하죠. 그래서 생명력 회복 때문에 동굴살이 기쁨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가르 치유 물약은 이제 쿨이 따로 들죠.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게 이제 생존기처럼 사용을 해줍니다. 3단계는 좀 비싸기 때문에 2단계, 2단계, 1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동 방치는 이제 수리가 안 됐을 때 또는 이제 실외에 탈 것을 뽑을 수 없는 실내에서는 이제 자동 방치가 좀 더 유용하고요. 그리고 전투 부하를 위해서 현실적인 전력선, 그럴싸하게 현실 전력선을 몇 개를 이제 챙겨 주시면 됩니다. 근데 레이드 상황에서는 딱히 전부가 훨씬 많이 전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드에서는 안 씁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보석 마부 영역 음식 준비물 알아봤고요. 그럼 단일 특성입니다. 단일 특성은 이제 이번에 네로바르 이제 3렘의 그 특성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패치로 인해 가지고 성견자가 또 돌아왔잖아요. 성견자 특성도 이게 돌아왔고 상향이 됐기 때문에 돌아왔고 지금 로고도 지금 고술은 약간 너프낸데 비해서 정술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로고 사이트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가장 이제 많이 선택된 특성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특징이 뭐냐면 컨셉이 원시의 정렬술사가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정령 쪽을 다 많이 찍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의 메아리도 찍어져 있고요. 정속의 전기도 찍어져 있고 원소의 단결도 찍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일단 네 개가 좀 포커스가 되고요. 여기도 폭풍의 조력까지 해서 한 다섯 개 정도가 정령에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이제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이제 단일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장렬을 채용하지 않고 대지 충격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상황이랑 무빙 상황이 좀 있는 특히 네로마르 3렘에서 수레키잖아요, 수레키. 이 시크란 수레키가 무빙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지 충격을 아마 채용하는 게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빙이 자신 있으면 전기 장렬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 조금 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신화에서 10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 충격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요. 성견자 트리는 고대 결속. 원래 이제 우리가 폭풍 인도자 시즌을 조금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패치 전에는 성견자가 잠깐 반짝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이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조가 떠날 때 20% 확률로 다른 선조 소환하는 거 이거보단 낫다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잔류하는 지혜보다는 고대 교수에 나왔다는 거. 자연 친화랑 토속인의 교감 이거는 사실 그 비슷해요. 비슷하고 생존이기 때문에 딜적인 게 아니라서 그냥 적절히 취향껏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택사항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내 부름에 응하라 이게 이제 4초 추가 증가인데 원래는 원래 이번 패치 전에 폭풍 인도자 그 시즌 전에 오리지널 선견자 시즌 때 이거였거든요. 내 부름에 응하라.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일상적인 교감으로. 그래서 6초 동안 곁에서 선조를 소환한다. 좀 더 자주 선조를 소환하는 거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선조의 신속함은 이제 30초 단위로 자연의 신속함이 이제 축소가 돼서 선조의 신속함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공격 주문이 즉시 지진되기 때문에 용암 폭발에다가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예전 가이드를 보면 사실 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거에 좀 더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영상을 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조 특성들은 사실 취향껏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들이 토템 집중 이런 거 이제 빠지게 되고요. 뭐 여기 이제 돌풍도 선택 사항입니다. 돌풍 찍고 싶으시면 찍어도 됩니다. 특히 이제 시크란에서는 돌풍을 많이 찍더라고요. 무빙이 심각해서 그런가. 근데 저는 그냥 정렬 그램으로 막nem에서 뭐 묶은 거 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렬 그램을 찍고 있고요. 원소의 부름까지 이제 찍어주면서 뭐 다른 토템들 뭐 바질토 같은 거를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건지, 사실상 근데 사실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무빙이 좀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지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우공학 활용하고 다른 건 크게 이제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세계 특성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이제 빠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성까지 알아봤고, 딜 사이클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을 좀 보면서 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센터에다가 이제 해캐리를 깔아놨고요. 여기 오른쪽에 대상 위에 있는 아이콘들에는 트래킹 액션 트래커, 그 디테일즈에 있는 플러그인이죠. 액션 트래커를 이제 띄워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크란, 네임드, 3랜드, 네로바르 3랜드가 진짜 딜에 대해서는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네임들은 변수도 많고 단일이 제대로 아니고 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력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 5렘드, 6렘드 같은 경우에도 어, 대중적이지 않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잘 볼만한 게 신화 3렘드이죠. 시크란, 수레키 시크란. 얘네들을 이제 딜 미터를 열심히 쳐주시면은 거기서 자기 실력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카운트를 시작해서 10초 카운트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5초쯤에 저 같은 경우는 돼지 정령을 먼저 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승천을 킨다거나 뭐 장신구를 킨다거나 이럴 때 딜로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정령 킬 수 있는 건 키죠. 그 다음에 폭풍의 정령 그 다음으로 켰어요. 폭풍의 정령까지 키고 나면은 한 3초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폭풍의 수호자. 근데 폭풍의 수호자를 맨 먼저 들고 가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빨리 꺼져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폭풍의 수호자 못 쓰고 그냥 번개화살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정령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폭풍 수호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선조의 신속함은 미리미리 눌러놔도 되는데, 저는 좀 급박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누르는 건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 버프가 언제 생기다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해서 뭔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눌러주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블러드를 켜주면서 태고파도 먼저 들어갔고요. 태고파도 들어가고 블러드 켜주면서 승천을 먼저 킵니다. 아직 용포까지 누르진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폭풍 소여자, 자연 선조의 신속함, 태고의 파도, 블러드, 그다음에 승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스킬은 기본 스킬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강력해진 상태로 용폭을 한 번 더 발사를 해줍니다. 이때 이제 태고 파도 효과를 본 용폭이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번개화살, 용폭 다음에 이제 번개화살 오는 거는 이제 원소유대가 그 버프를 묻혀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개화살이 강력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용돌이 모이는 대로 대지충격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반응이 늦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소용돌이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어요. 그 캐리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가 모일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가속이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냥 가장 기본 필러인 번개화살을 씁니다. 근데 번개화살이 필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한 두 번 정도는 더 눌러도 됩니다. 한 번 누르고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 소용돌이를 다 못 쓰거든요. 소용돌이가 어, 여기까지 100%까지 꽉 차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차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수급하는 게 상당히 너프가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소용돌이 관리를 해주셔도 되고 이게 금방 이게 100% 오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용폭이 이번에 피치 이후에 용폭이 좀 강해졌고 그리고 선견자 특성할 때는 용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용폭이 쿨 올 때마다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폭 번화, 용폭 번화, 번화, 대충, 대충. 그 다음에 얼격, 용폭, 번화, 번화, 얼격.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포인트는 딱히 근데 정말 심플한 게 더 쉬워졌어요. 이 이제 스킬 자체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얼격 버프 다음에 그 전기후 융합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화염하고 화염을 용암 폭발로 써주면서 자연을 번개화살로 소모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냉기충격 쓸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얼격에 따르는 전기후 융합을 소모를 해주면서 용암 폭발로 원소의 대기까지 묻혀가지고 번개화살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충격은 이제 소용돌이 차는 대로 해주면 되고 태고파도도 오는 대로 해주면 되죠. 태고파도 오면은 바로 용폭이 이제 즉발이 나갈 테니까 즉발을 써주고 그 다음에 대지 충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대지 충격 써주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선두의 신속 켜주고 대지 충격은 연속으로 두 번 왔죠. 지금 차가지고 그 다음에 용폭 쓰고 번화 쓰고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이렇게 널뛰기로 섞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소대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원소대가 때문에 그리고 용폭도 강하기 때문에 용폭은 단일해서 가장 이제 유효한 스킬이죠. 그런데 용폭을 두 번 연속으로 쓰면 안 된다. 주의해야 할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널뛰기로 용폭 번화 용폭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쓴 다음에 여진이 떴는데 여진을 바로 못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여진이 뜰지 안 뜰지 여진은 25%밖에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뜰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충격을 연속으로 두 번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러인 용폭하고 번화 이 두 개를 계속 넣어준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로 살을 붙여간다. 여기 보시면은 용폭이 쿨이기 때문에 지금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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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들어갔죠. 번화 그 다음에 월교 왔기 때문에 월교 그 다음에 아직 용폭 쿨이 안 와서 번화를 한 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번화를 한 번 더 썼던 건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용폭 한 번 쓰고 번화 번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가속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느려졌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타임이죠. 그리고 폭풍소저 오늘 폭풍소저 쓰고 태고파도 왔고 얼격 왔고 그 다음에 용폭 쓰고 이렇게 깃부정 터지면서 조금 더 가속이 붙었죠. 사실 더 훨씬 심플해졌습니다. 딜 같은 게 뭐 오히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승천에다가 첩보단장 쿨을 어 잡아주는 거 그 정도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뒤로는 딱히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용폭이랑
번화, 용폭이랑 대지충격 이런 식으로 섞는 것만 하시고, 얼격이 떴을 때는 얼격 다음에 용폭을 쓰고 그 다음에 번화를 쓴다. 이 순서가 조금 더 이제 있으면 좋고요. 근데 뭐 얼격이 좀 랜덤이라 가지고 용폭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크게 이제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면은, 제가 이 3억 후반대까지 계속 때려봤거든요. 그리고 해키가 약간 이상한 게, 여기서 승천이 쿨이 왔잖아요. 2분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승천을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다려봤거든요. 첩보단장 이 40중초 됐을 때 과연 이 승천을 띄워줄 것인가 라고 기다려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 해캐리가 약간 여기는 틀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승천은 오는 대로 바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첩보단장 써줘야 된다. 분명히 40층짜리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에 이제 해캐리는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딜을 하라는 건지. 그래서 3호까지 이제 딜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용왕 폭발이 비중이 18.8%, 그 다음에 번개화살이 16.5%, 그 다음에 선조가 15.2%, 대지충격이 15.2%, 전기장렬이 7.2%. 이건 이제 전기융합으로 발동이 된 거죠. 근데 얼음 경로도 5.6%로 상당한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원시 폭풍 정령이 4.3이죠. 그리고 숨막히는 암흑, 이게 이제 심연의 권위 무기마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데이지 분노에 살짝 이제 특성에서 2.1%, 낭충부가 0.5%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술 단일 레이드 특성하고 딜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